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희영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상하수도 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님,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교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24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93억 3,227만 원이며 이 중 193억 3,08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쪽부터 389쪽까지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 마을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 검사 용역으로 5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9쪽 상하수도 사업소 특별회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9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적정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감사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24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4년도 자금 결산액은 정기 2월액이 932억 489만 원, 단기 수입액은 2,152억 6,025만 원, 단기 지출액은 1,844억 4,137만 원으로 1,240억 2,378만 원이 2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70쪽부터 72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재무 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1조 1,071억 6,693만 원으로 부채 48억 7,253만 원, 자본 1조 1,222억 9,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 1,060억 5,173만 원, 영업비용 1,089억 5,646만 원, 영업외 수익 45억 1,865만 원, 영업외비용 8억 4,222만 원으로 단기 순이익은 7억 7,169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3,124억 1,333만 원이며 지출 예산액 결산액 1,844억 4,137만 원이고 자금 결산 차기 2월액은 1,240억 2,378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기준 자금 수납액은 수입 3,084억 6,515만 원, 지출 1,844억 4,137만 원, 차액은 1,240억 2,373만 원으로 25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52쪽부터 198쪽까지의 결산 부속 명세서, 경영 분석 지표, 참고 자료는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7쪽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24년도 자금 결산은 정기 2월액이 241억 6,746만 원이고 단기 수입액 1,104억 891만 원, 단기 지출액은 1,139억 5,419만 원으로 206억 2,219만 원이 25년도로 2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4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재무 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9,623억 2,758만 원으로 부채는 822억 2,668만 원, 자본 8,801억 89만 원입니다. 4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 489억 6,804만 원, 영업비용이 993억 7,502만 원, 영업 외 수익은 47억 5,610만 원이고 영업의 비용은 52억 7,932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509억 3,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하수도 특별하게 예산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1,364억 3,206만 원으로 지출 예산 결산액 1,139억 5,419만 원, 자금 결산 차기 2월액은 206억 2,219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기준 자금 결산 수납액은 수입이 1,345억 7,638만 원, 지출이 1,139억 5,419만 원으로 차액 206억 2,219만 원은 25년도로 2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49쪽 결산 부속 명세서 경영 분석 지표 참고 자료는 결산서로 가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24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하게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좀 볼게요. 같이 비교 좀 해볼까 해요. 사업보고서 24년도 사업보고서 상수도 7페이지, 하수도 7페이지만. 총괄사항인데 자금 결산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기 이월액이 932억 정도에서 22년도죠, 전년 955억보다는 2.4%가 감소를 했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32.79%가 감소가 됐습니다. 당기 수입액을 보면은 상수도는 2,152억 6천만 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104억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증가세를 이뤘어요. 하수도는 21.54%가 됐고, 단기 지출액을 보면은 1,844억 상수도가, 하수도는 1,139억. 이제 차기 이월액을 보면은 1,240억 정도 차기 2월이 됐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했다. 14.66 정도. 근데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에 단기 지출액이 감소가 됐고, 감소가 된 건 좋은 거죠, 국장님? 단기 지출액이 자금 결산에서. 그죠? 감소가 됐다는 거는 사실은 그 2월이 많아졌다라는 반대로 보시면 이율이 됩니다. 많다던가 또 뭐 사업이 지연됐다던가 뭐 이렇게 원인을 보면 또 집행률이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이런 원인들이 있고, 또 절감을 했더라도 단기 지출액이 줄을 수 있죠. 네, 그렇긴 한데 예. 저희가 원인으로 봐서는 네. 그 계속비 2월 사업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 집행액이 줄고 2월액이 늘은 그런 현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차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차기 이율액이 감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세출 예산을 적게 잡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월액도 사업이 완료되면서 2월액이 줄은 반면 집행액이 좀 많아지는, 또 상수도랑은 좀 반대의 경우가 경우가 생겼습니다. 생기더라고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그 차기 이율액이 많다는 거는 불용액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사업도 있고.
근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재무 상황 같은 경우도 총 자산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 또 10.7%가 증가가 됐어요.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죠? 자산이 그만큼 사업이 완료가 많이 어. 됐다라는 뭐 정수장이나 반증입니다. 관로나 뭐 많이 사업이 많이 진척률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역시 하수도 마찬가지고 증가가 0.04% 정도. 9,623억의 저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는 총 부채가 17.62%, 48억 정도. 전년도보다는 부채가 늘어났어요.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뭐 돈을 빌린 거거나 차입금이 좀 많다, 외부 의존도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는 감소,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감소가 됐어요. 822억 정도. 이렇게 이제 전체로 봐서는 7.99%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 부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돈을 빌려왔다는 거라기보다는 그 민간 투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BTL이라든가 네. 이런 게 이제 공기업 특별하게에서 일단 부채로 잡게 돼 있습니다. 네. 부채로 다 잡아놓고 저희가 이제 매년 상환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게 그렇죠. 보이는 현상입니다. 총 자본 같은 경우는 상수도는 늘어났는데, 뭐 자본도 여기도 하수도 늘어났네요, 전체적으로.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하고 저 부채하고 그 자본이 합쳐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이제 자산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다 자산으로 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본도 늘어나는 그런 늘어나게 되는 거죠, 현상입니다. 당연히. 근데 단기 손익을 보면은 하수도 같은 경우는 단기 순손실이 28.45%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어요. 500억 정도인데 전년도에는 396억인데 500억으로 손실이 났지, 손실이.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저희가 하수도가 그 경영으로 봤을 때는 요금의 현실화를 못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반증을 하는 거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환경부 뭐 하수도 경영 평가 같은 거 있죠. 이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평택이 타 지자체 거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이제 2년에 한 번 경년제로 네. 올해는 상수도 내년에는 하수도 이런 식으로 경년으로 경영 평가를 이제 환경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하수도 상수도 공이 네. 경영 현실 효율화가 필요하다라고 돼 똑같이 있고 나왔죠.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경영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3년간 20%씩 그 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올리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있지만 24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없죠. 상수도 같은 순손실이 경우는 좀 많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처음으로 당기 순이익이 24년도에 당기 순이익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전부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한 적이 있지만 사실은 상수도도 저희가 23, 4, 5 해가지고 이제 상수도 요금을 8% 10% 이제 10% 올렸을 때 24년도께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 100억이 올랐지만 그 안에를 들여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던 돈이 100억 정도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걸 빼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뭐 경영적으로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방송 나가는데 순이익 처음 올랐는데 왜 자꾸 요금 현실화 시키려고 그러냐고. 그럴 수 있겠네, 잘못하면. 실질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그 일반회계에서 일반에서 전입 자금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10원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또 상황이 그렇게 변화가 또 좋다라고는 할수 25년도 또 없습니다. 결산해봐야 알겠네. 이거는 상황이 그때그때 틀릴 수 있겠네요. 일반회계에서 또 끌어오게 되면은 상황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장 보면 요금 체계 우리를 보면은 가정용만 봤을 때도
지금 현재 25년도 7월부터 이제 840원이 되는 거죠? 톤당. 네, 올랐습니다. 올라게 되는 거고. 이제 오늘부터네요. 그죠? 네. 오늘부터 쓰는 가격부터는 오르는 거고. 역시 하수도 866원. 조금 하수도 요금이 조금 비싸네요. 톤당. 자산도 많이 있고요. 그 기존에 자산이 많다 보니까 원가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는 요금이 그 상수도랑 비교하면 단가가 톤당 단가가 높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뒷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뒷장을. 연도별 업무 현황을 한번 보면은 여기도 비교를 해보니까 하수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같이 해보니까 참 여기에 그 하수 처리 인구하고 행정구역 내 급수 인구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죠? 급수 인구는 64만 4,499명이에요. 그죠? 근데 하수 처리 인구하고 같이 보면 되는 거죠, 이것도. 그죠? 61만이죠. 근데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이 100%이기 그렇죠. 때문에 전체 인구 그대로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하수처리 외구역이 있어서 그렇죠. 이 표를 보시면 95.1%로 돼 있기 정도? 때문에 그 차이죠. 그 차이입니다. 총 시설 연장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총 수도 간 총 연장으로 같이 비교를 해야 되나요? 총 시설 연장이 하수도 총 시설 연장이 24년도 66km. 이거는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는 2,800.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체 깔려 있는 그 그렇죠. 전체다. 2,800이고요. 그 총 시설 연장 하수도에 나와 있는 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네요. 당해년도에 건설한 것만 있기 때문에 누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이용률도 봐도 상수도는 162.7인데 하수도는 65.3. 가동률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으면 상수도 180인데 가동률 87.2%. 수입을 보더라도 7번에 수입을 한번 보더라도 연간 수익적 수입이 그게 계속 이건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들이잖아요. 예, 그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는 51%, 상수도는 110%. 자본적 수입 같은 경우도 64%. 이게 20년도에는 87%까지 가다가 이건 점점 떨어지네요. 이게 자본적, 네. 100만 원, 100만 원이죠, 참. 수지 총 비율도 절반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구조상 상하수도는 사용료나 영업 그 손익계산상의 영업수익이나 영업외수익 이런 거를 이제 지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이게 숫자가 들쭉날쭉하고 숫자가 적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경영이 재정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이 안 좋다. 네. 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비슷한 것 같아서 다 비슷한 건데 사업 운영 성과도 상수도는 66페이지. 영업수익은 그냥 뭐 사용료 같은 거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비용은 뭐 여러 가지 인건비나 시설비 나간 거로 보면 되는데 영업 그 수지 비율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자죠, 지금. 적자죠. 21년도는 106.99%인데 상수도 97.33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좀 의존도가 좀 높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전재정 여건을 이게 표로 나타내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상수지 비율도 상당히 딱 절반이네, 상수도 하수도하고는. 수지 비율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수익이 급수 하수도 요금 수익이고 그 이제 나머지 이제 일반 관리비라든가 그 요금을 받기 위한 시설 일반 영업 비용 빼고 나서 이제 그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손익계산서상에 그 지표랑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거라 하여튼 경상수지가 높아야 자체 사업도 잘 되고 수익성이 좋다고 보면 이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경영 성과를 보기 위한 지표입니다. 어찌됐건 표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그 수지 비율이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절반 정도 보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는? 그만큼 경영이 악화가 돼 있다라는 거고 하수도가 지금 이제 500억이 아까 보면은 손익계산서상에 마이너스가 났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연관이 돼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보다 훨씬 이제 요금 체계가 올해 이제 계속 올리고 경영이 이제 재정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뭐 50%대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도 3년도 요금을 인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이 어디 나와 있었는데 보통 우리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경영 수지 분석이나 봤을 때 우리 평택은 1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인구수로 봤을 때 8개 시군하고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요금 현실화율로 보통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거의 꼴찌라고 보고 거의-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70%, 안산시가 72%인데 저희가 작년에 37.32%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거의 이제 최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요금을 반드시 인상을 해야 되는 우리가 요금 현실화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거기는 그거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 재원이 요금 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3년간 하수도는 20%씩 인상을 하고 있고 원인자 부담금도 저희가 인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연도가 어느 정도 몇 년도 정도 가야지 저희가 27년도에 한 80% 정도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37.8%고 이제 27년도 돼도 8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27년도 이후에는 경영이 좀 나아질 수 있겠네, 충분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더 28년도 이전에 또 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도시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한데 요금 인상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재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결론은 물을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물 아껴 쓰면은 경영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좀 써서 많이 내야 되나? 한번 비교를 사실 눈여겨 이렇게 같이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보니까 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하고 당연하다. 하지 않으면 물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한번 비교해 봐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보통은 요금을 왜 올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 그래서 대해서 좀 당위성을 우리가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그 여기서 재정난이 계속 생기게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너무 힘들어지면 이 물 공급이라든가 자체가 여러 가지로 다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81% 정도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가 그렇고 하수도는 37%이고 근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3년차 올해까지 인상을 이미 해왔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3년 동안 또 인상을 할 인상을 계획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게 그 요금도 사실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당위성도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그런 합리적인 요금 체계 방안을 좀 고민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의회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 28년도 가서 또 그때 가서 몇 프로를 더 올려야 될지 그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할지 어떨지 의회랑 좀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거 제가 지금 하나 더 그럼 하수도 요금은 올해부터 이제 3년 동안 계속 전체적으로 20%씩 오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 단위로? 네, 올 1월부터 그럼 이제 하수도 요금은 여태까지 전 3년 동안 20% 단위로 오른 건가요? 그것도? 상수도는 20, 상수도 요금은 3년 동안 상수도는 23, 24, 25에서 올해가 3년 올해까지 계획된 3년. 거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내년.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 이제 용역에 용역을.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오를 수도 있다는 거네. 올 확률이 더 많다는 거네. 네, 사실 이제 요금이 오르는 거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그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라든가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인상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데 지역보다도 저기 요금 제가 37.8%밖에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20%씩 올려도 27년 되면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필수적인 거긴 하지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또 뭐 오르는 금액에 따라서 또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신경 써주시고 그 특별하게 보면은 세외 수입이 대부분 징수율인데 징수율은 대부분 그 하수도 상수도 요금 징수율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징수 실제 수납액이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관연도 체납분은 99.6%까지 저희가 수납을 했고 0.4% 정도인데 그 정도면 뭐한 10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체납액이 뭐 몇 년 몇 달 거치 몇 달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 뭐 조치는 취하는 거는 있나요 따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2회 체납하면 독촉 나가고 3회 체납하면 이제 예고를 하고 나중에 단수하면서 그렇게도 납부 안 하시면 재산 압류하고 재산 압류가 안 되면 또 3년 소멸시효 지나면 이제 일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고는 있지만 최대한 시민들께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도로가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징수 미수납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뭐 상하수도 보니까 뭐 성과 지표도 하나가 있어요. 한 개 성과 지표 급수시설 안전
안정적인 관리로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 시민들한테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거 성과지표 하나는 달성을 하셨는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성과지표를 뭐 다시 뭐 특별히 뭐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거 뭐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없나요? 주기적으로? 그 성과지표가 일반회계에서 적용이 되는 네네. 건데 저희는 그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 특별회계로 있고 다만 하나 이제 마을 상수도만 일반회계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 사업인가요? 마을 상수도는 어차피 계속. 계속 저희가 소독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용입니다. 2024년도 평택시에 물 공급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 만족하셨나요? 시민들께서? 저희가 사실 1년에 한 번씩 그 시민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비슷한 유형의 불만족 사항이 나오고 저희가 또 나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노후관 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교체 사업.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계획적인 그 스케줄에 따라서 추진을 이제 하시겠지만은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주변에서 좀 민원 발생이 좀 간혹 생겨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좀 해가면서 그 수도관 교체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따가 또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이제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몇 군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5군데입니다. 5군데. 네. 현덕면 쪽이 주로 오성면이 4군데고요. 오성면. 서탄 수월암리 한 군데 있습니다. 그쪽은 아직 뭐 상수도 관을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지역이죠? 좀 대부분 상수도가는 돼 있기 때문에 네. 요번에 3군데 하면 실질적으로 한 군데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는 할 수는 있지만 그쪽 마을에서 뭐 상관없다 안 하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내년 지나면 한 군데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불악 같은 경우는 이제 텃밭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물 때 텃밭에 뭐 물 주고 이런 부분을 상수도 물로다가 쓰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제 지하수라든지 마을 상수도 물을 많이 쓰는데 이건 뭐 우리 그 한 군데를 위해서 어떤 그 사업비를 추진한다는 건 좀 문제도 있죠. 세 군데 하고 나면 이제 한 군데가 마을 상수도 한 군데만 남는다고 그러셨으니까. 아, 네,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지금 평택시 전체 마을상수도는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식수로 사용하는 데를 주로 이용한 말씀하신 5군데인데 오선면, 양교 2, 3, 4리가 진짜 실질적인 식수로 사용하고 계시고 수월암리라든가 양교 6리는 관로가 투관로가 있기 때문에 항시 말씀하신 수도로 전환은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데가 2, 3, 4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 3리는 이번 달에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10월에 완료가 좀 됩니다. 투관로로. 근데 오섬의 양교 4리는 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사용을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되고 오케이가 되면 저희 내년이라도 투과로를 깔아서 마을 상수도로 전원 없애는 거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 주인이 그 상수원부구역 그 해제로 인해서 이제 그
연간 한 15만 톤 삼성에서 이제 물 공급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거죠. 삼성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한 거죠? 예, 예. 그럼 지금은 현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협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셨죠? 협약서는 작년도 10월에 했고요. 네. 지금 S전자 쪽에서 그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 네. 700억 정도 되는데요. 700억? 예, 예. 네. 그래서 금년도 한 추경에 2회 추경에 그 설계비 한 80억 정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아직은 그럼 시작은 못 하신 거죠? 아직은 못했습니다. 협약서만 서로 저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안에 그 15만 톤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삼성 지금도 삼성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부까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또 15만 톤에 대한 거는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15만 톤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해수 담수화 시설은 취소가 된 거죠. 예, 1년간 파일럿 플랜트를 운영해 가지고요. 그 수질 데이터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혹시 물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수 담수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해수 담수화도 그거를 그 사업을 실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년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한 7년? 일단 저희가 수도정비 계획상에 네. 보면 40년까지 한 3만 톤 넘게 잉여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인구가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확보된 물량으로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100만 특례 도시를 해서 지금 현재는 65만이지만은 지금 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70만이 넘는다고 하셨죠. 인구수가. 유동 물 인구까지 사용량. 하면 네. 그래서 100만 특례시로 갔을 때는 한 120만 명이 그 생활용수를 쓴다는 그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확보된 물량이요. 생활용수만 지금 봤을 때 배분량으로 봤을 때 57만 9천이에요. 그럼 150만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량 자체 봤을 때는. 그 현재 상수도 요금이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 요금.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50% 정도 예. 요금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성에서 15만 톤 공급을 받는 조건으로 갔을 때 우리가 100만 인구 특례 도시로 간다고 봤을 때 그때 가서는 단가가 좀 하향이 될까요? 더 올라갈까요? 상승되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15만 톤 정수하는 거와 광역성 수도를 받아서 요금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수를 받아서 하는 게 사실은 요금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일단 광역성 수도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정수장을 가동하면서 요금 체계에 대한 분석은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냥 계략적으로 검토한 바에 하면 15만 톤 운영했을 때 한 29억 정도 절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우리 경기권에서는 우리 평택시가 최남단이잖아요. 최남단. 그죠? 상수 공급받는 도시로 따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만큼 수압량도 좀 문제가 있겠고 여러 가지로 우리 평택시가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그 수압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생활용수 가압장을 지금 4개 있고 라인 가압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면서 용수 공급하는데 수압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그동안 물을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을 받고 계셔왔고 앞으로도 물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시로다가 갈 수 있게끔 철저히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삼성하고 협약 관계 이런 거를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한 게 많이 있어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보니까
요금 인상이 돼서 전에보다는 손실이 좀 줄긴 했죠. 24년도에도. 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하수도는 이제 하수도 상황은 어때요? 수도는 전년 대비해서 100억이 그 손익개선서상으로는 전년도 390억에서 올해 24년도에 500억으로 오히려 좀 경영이 상당히 안 좋게 재정 상황이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 특별하게 좀 보면 우리 선관위 그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 보면 그 불용률이 꽤 높은 게 있어요. 보면 그 최고 품질의 수돗물 공급 사업 이거는 100% 불용이 된 사업이고 또 뭐 71.2%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도비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출 잔액이 많은데 이 부분은 유단이 왜 이렇게 높아요? 이거 어떤 사안이 있어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약 11억 2,800을 좀 시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대형 수용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공 2단지라든가 아파트 단지 세 군데가 공용 배관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마을 회의에서 70%가 넘지를 못해서 부결되는 바람에 사업을 취소를 좀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부동이 된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또 추가로 또 요청을 하시거나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도비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안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집행률이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공 2단지 뭐 현대 아파트, 서정동 미송 아파트 같은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둘 다 잡았잖아요. 하나는 18억 하나고 하나는 9억 9천 잡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지출을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예비비를 쓴다는 건 그만큼 급박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상하수도에서는 예비비 범주 말고도 여유 자금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자금이 수입이 적으면 그만큼 세출을 적게 잡기 때문에 그 돈이 뭐 있다 없다 이런 거 개념은 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세입 맞춰서 세출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는 잡으라고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잡아놓은 거나 뭐 그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또 하나 그 학현 내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2단계 이것도 불용률이 한 42% 돼요. 이거는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학교내기 2단계는 저기 설계비고요. 설계는 만료를 해서 올해 10월 정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2월 돼서 올해 착공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게 기본 경비들 있잖아요. 뭐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이런 것들도 물론 좋게 보면 좀 예산을 절감해서 아껴서 써서 남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평가를 해보면 또 하나는 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사실은 불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조절을 해서
실제 이게 불용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26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고 또 추경 있잖아요. 올해도 추경에도 좀 감안을 해서 아니 업무에 방해가 되게끔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4년도 결산을 보니 불용된 이게 30% 넘게 불용된 이 기본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60%이지만 2월액이 38%라 실제 불용률은 2.1%였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률 85%이고 2월액이 15%이고 잉여금은 그 불용은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 세출 집행은 잘했다라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2월액이 많은 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비 사업이 많고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2월액 부분이 좀 많아서 그렇지 실제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뭐 액수가 이거 크지는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본 경비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대 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가 있어요. 24년도에 3,572만 원인데 지출하고 나서 잔액이 1,977만 4천 원이야. 이게 이런 경우 경비에서는 저희가 사실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올해 맞춰서 집행한 걸 보고 내년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뭐 예산을 아니 사업을 하는데 나 그 활동을 하는 데는 필요한 부분을 하되 이제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적절하게 하는데 반영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사업들 규모나 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명시 2월이나 사고 2월이나 계속부 2월 사업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원래 그 계획대로 이제 추진하는 게 진행되는 게 있지만 또 그 사업 중에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그 사고 2월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더욱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저도 이제 이 상하수도 사업에 보면 뭐 이게 복식부기로 해서 거의 기업 회계에 준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일반 회계 보는 것보다는 좀 어려운 점들이 사실 있는데 지금 그 경영 분석 지표 하나 궁금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21페이지에 보면 이게 하수도 사업 보면 경영 분석 지표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마이너스 89.08%인데 24년도에는 마이너스 102.94예요. 그러면 이거는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더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21페이지) 저기 재무제표. 그러니까 다일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쓴 하수도 21페이지. 그리고 또 이거 그러기 전에 한번 이 회계사 감사반은 이게 특정한 회사예요? 아니면 회계사들을 별도로 해서 이거를 회계 감사를 재무제표를 감사 보고서를 쓰게 합니까? 이게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가 동일한 곳이죠?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갖고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가 아니라 업체 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 법인에 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다가 해서 이거는 매년 바뀌어요? 아니면 같은 곳이 지속적으로 합니까?
전년도하고 23하고 24년도는 같은 업체였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어디다 했는지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거라 뭐든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면 그러다 보면 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냉철하고 좀 예리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나름대로 관계들 속에서 좀 그럴 수 있는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소지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단점으로 잡힐 수 있는데 이 경영 분석 지표 보니까 그 21페이지에 보면 거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뭐 매출액, 순이익률, 뭐 자기자본 순이익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21페이지에. 이게 상대적으로 진감률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매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하고 순매출액인데 이것도 영업이익이라는 게 이제 요금과 관련이 돼 갖고요. 요금 인상이 안 돼서 그거에 따른 더 악화됐다는 얘기죠. 예, 저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재무제표는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전년도 89%였는데 마이너스 89%였는데 24년도에는 마이너스 102%로 그 더 악화됐다, 경영 수지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늘면 늘수록 손해라는 얘기잖아요. 현재 과정에서.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인건비 대 사용료 수익 비율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이제 우리 일반 회계에서는 뭐 이런 분석을 안 하는데 이 기업 회계에서는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직원 1인당 하수 처리 보면 2.2톤이야, 2톤. 2톤이 더 그전에 비해서 더 처리가 많이 한다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 강도가 조금 더 늘어났다가 양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직원 1인당 인건비도 보면 이게 어찌됐든 뭐 왜냐하면 근무 연수가 늘어나니까 한 348만 3천 원 정도가 1인당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석들 속에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용의 증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분석한 자료들인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들을 좀 잘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저기 우리 김승겸 의원님 말씀하신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주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여기 지금 개괄적인 연도별 업무 현황에 보면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474리터에서 645.9니까 거의 646리터를 1인당 1일 평균 급수를 한 거잖아요, 이건. 그러면 이게 급수량이라고 하는 게 사용량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용량 요금 부과량을 가지고 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인당 인구가 늘어나서 그 총 급수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1인당 사용량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1인당 사용량이 늘어나면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고정 비용도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수익이 일정 그 요금이 저희가 유일한 수입 원인자 부담금이랑 그게인데 그게 이제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이 늘으면 늘수록 수입이 없으니까 주 요인 중에 그것도 하나인데 또 한편으로는 요금 인상 뭐 제일 손쉬운 사실 대응 방법은 요금 인상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우리가 급수량이 늘어날 거라고 추정해서 거기에 계속 자본이나 어떤 그 시설이나 이런 거에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부분은
물을 아껴 쓰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요금 인상을 일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운영상에 발생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은 저는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는 그 부분으로 모든 부분을 털어내는 것도 또한 반대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게 좀 그 물을 과연 사용하는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의 영역도 있는 거죠. 여기는 아까 뭐 S회사인데 S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물의 사용량이라든가 전기의 사용량의 측면에서는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거지, 한쪽의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지. 거기에 따라 또 하수 발생량이 많고 그거에 따라 또 하수도, 그럼 하수는 그냥 비용이 안 드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에 연관돼서 또 하수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을 재사용하는 부분이 급수의 방식이 아니야. 뭐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재이용수를 활용한다든가,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이나 다른 부분하고도 연계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우리도 그 뭐 중수라든가 제2용수에 대한 우리가 투자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점점 우리는 물 부족 국가로서 계속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당면한 문제들은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 방식이 또 그쪽으로 귀결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부분 의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정확하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원가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물 아껴 쓰는 것도 원가 절감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팽착 외에도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상수도도 보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 그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이번에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났잖아. 하수도는 단기 순손실이고 상수도는 이익이 났죠. 73페이지 보면 뭐 많지는 않지만 7억 7천 정도의 순이익이 난 거죠. 24년도에. 예, 맞죠? 7억 7천. 예. 그러니까 전년도면 23년도에는 이게 순이익이 아니라 손실이죠. 예, 47억 5,600만 원 손실이 났었는데 이게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익으로 돌아간 거를 예. 표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누적된 결손금은 130억이죠. 누적된 결손금은 전기 누적금이 304억 380억이 있다가 차기 지금 304억 7천만 원. 예, 예. 304억 정도의 결손금이 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순이익이 나면 결손된 부분도 일정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수 있는 거로 이제 판단은 되는데 이 이익만으로 꼭 바라보지는 말아주셨으면 생각이 들고, 하수도과는 여태까지 누적된 결손금이 얼마였죠? 아까 자료 보니까 500억 재무제 3,820억입니다. 3,800만 원이 아니라 3,821억이죠. 4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이제 여태까지 누적 결손금이 굉장히
큰 상태라 그래서 이거를 뭐 요금 인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단기 손실은 50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 3,820억이 된 이유는 이제 전기 2월 결손금이라 해서 재작년도에 2월된 손실금인데 요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표시된 금액이 아니고 이제 감각상각비라고 해서 구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하수도 매널서부터 기계장치 이런 것이 매년도 이렇게 감가된 정액법에 의해서 연도별 n분의 1에서 감해지는 금액이 감가상각비인데 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시설물을 일정 기간 지났을 때 고쳐야 할 부담이 드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면서 그 이익금으로 가지고 요 부분을 해소해야 할 숙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여태까지 누적된 부분의 결손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비용과 수익이 제로였으면 이런 결손금이 누적되지는 않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거죠. 어쨌든 그것도 아까 말한 감가상각도 다 감가상각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 돈이 3,500만 원 지금 빵꾸 나서 대출을 받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요금 인상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워낙 그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온 거라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광고 사업도 민자를 통해서 일정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통복 하수종말 처리장 현대화 사업도 민간에 의해서 운영권을 주고서 하는 방식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저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꼭 이익이 된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자금을 만들어내서 운영할 수 있는 현재 상태가 아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이 장점도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방식인 거지 민자에게 그런 운영권을 주고 유지하는 게 꼭 장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냥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민자 고속도로와 우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요금 차이는 굉장히 커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협상을 잘해서 최대한 낮추는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즉 이것도 우리가 체감적으로 어떻게 느끼는 게 현실의 요금표를 하루에 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체감은 좀 정도가 덜하겠지만 분명히 그런 우려가 있다는 생각은 판단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유념하셔서 하수공물 처리장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협상에 대해서도 잘 점검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로 좀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 끝나셨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유승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복식부기를 통해서 재무제표나 이런 손익계산서가 성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관련 공무원들이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연속성이 이어지나요?
이건 좀 필요한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매년 경년으로 상하수도 이제 경영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요소 중에 하나가 담당 공무원의 결산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그래서 수료를 했는지를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교육도 갔다 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결산할 때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그러면 지속성을 가지고 상주하고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 직원은 아니지만 매번 바뀌면. 네, 바뀌지만 바뀔 때마다 교육을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그래서 이제 현업에 투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금 현실화 부분 같은 경우는 참 고민이 많은 지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022년 7월부터 개편된 요금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년도보다 24년이 연평균 좀 감소한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사실 물 사용을 아껴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편으로의 방법이 현실화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실화가 될수록 아무래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